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 설명할 것은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네, 1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수조입니다. 이 수조는 옥상 수조도 있는데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수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조에 대한 설치 기준, 어디에 따른? 환기에 따른. 이 설치 기준은 어떻게 외우죠? 동점 수사 조배 표로 외웠습니다. 동결 방지, 점검이 용이한 곳, 수조의 외측, 보기 쉬운 곳에 수위계를 설치하거나 매너를 설치한다. 이거는 뭐죠? 사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조명기구입니다. 배, 하단의 배수관, 청소용에 따른 배수관. 표는 2개. 어떤 것이죠? 뭐뭐용 수조, 뭐뭐용 배관이라고 하는 표지를 설치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옥상 수조 설명하기 이전에 그럼 이 수조에 대한 설명을 다 끝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수조에 따른 유효수량에 대한 기준 어떻게 되죠? 이 유효수량은 타 설비와 겸용을 하는 경우, 타 설비용의 배관과 소화 수조용, 소화 설비용 배관. 이 배관이라고 하면은 급수구나 흡입배관이죠. 급수구나 흡입배관,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뭐다? 유효수량이다. 이 유효수량에 대한 겸용 조건이 있죠. 겸용 조건 뭐였죠? 옥수포간 화물외.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옥수포간 화물외 고이방.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화조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물 분무, 무입니다. 옥외 소화전 설비, 수원과 겸용을 하는 경우 저수량은 각 소화 설비의 저수량의 합한량 이상일 것. 예를 들어서 옥내 소화전 설비 130L/min에 따른 N은 최대 2개. 그럼 이 2개에 따른 L/min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가지고 왔을 때 80L/min 곱하기 N은 최대 몇 개죠? 30개라고 치고, 그럼 이거에 따른 L/min, 이것이 더한 값이 이 저수량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외되는 조건이 있죠. 제외되는 조건 어떤 것이죠? 여기에 나왔던 고이방, 고정식 소화 설비가 2개 이상이고, 그 소화 설비가 설치된 방화 벽, 문과 벽으로 방화 구획된 실에다가 설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최대 수량으로 할 것이다. 최대 수량으로 할 수 있다. 뭐가 아니고? 합한 것이 아니고 최대 수량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이 수조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이 옥상 수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옥상 수조는 문제 풀이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수원의 양이 얼마냐? 라고 물었을 때 옥상 수조를 포함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 옥상 수조가
포함이 되냐? 옥스화입니다. 옥스화, 옥내, 스프링클러, 화조진 이런 설비일 때, 옥스화일 때 수원의 양을 묻는다라고 하면 옥상 수조를 뭐 해야 됩니까?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옥상 수조는 양이 얼마냐? 3분의 1 뭐에? 수원의 3분의 1. 근데 제외 조건이 있죠. 옥상 수조 제외 조건입니다. 옥상 수조를 제외하는 조건, 지가 고수래 시펌 플러스 합공창의 경우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한다. 이런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제외할 수 있다. 지하층만 있고 가압 수조이고 고가 수조이고 수원이 최상층의 방수구보다 더 높게 설치된 경우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이고 펌프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별도의 펌프를 설치함으로써 내연기관과 연동이 되고 비상전원이 설치된 경우, 지가고수 시펌의 합공창,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함 내부에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1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은 펌프의 흡입측 배관입니다. 펌프의 흡입측, 펌프의 토출측으로 나뉘는 거고요. 토출측 배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아니고 흡입측 배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흡입측 배관, 암기는 공가별 토, 압, 체라고 배웠습니다. 공기 고임이 없고 여과 장치를 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있는 경우 각 펌프로부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토출 측에 압력계를 체크 밸브 이전에 설치하여 단 펌프의 토출 측 플랜지에 가깝게 앉습니다. 플랜지와 가깝게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이게 더 맞습니다. 지금 왜냐? 흡입측 배관이기 때문에 연성계와 진공계가 맞습니다. 연성계는 대기압과 진공계를, 그러니까 압력계와 진공계를 합한 것이고, 진공계는 진공계입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연성계는 압력계 플러스 진공계입니다. 즉 대기압과 진공에 대한 압력을 측정이 가능한 거고, 진공계는 진공만,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것이 진공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2번 흡입측 배관에 따른 내용 정리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무엇이죠? 3번은 펌프입니다. 펌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것이 없긴 합니다. 가장 기본, 일단 임펠러와 펌프 축을 알아야죠. 임펠러와 펌프 축, 청동,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죠.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 펌프에 대한 설명. 또 추가적으로 문제풀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과부하 운전 시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죠?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체절 운전은 펌프의 토출축 개폐 밸브를 닫습니다. 개폐 밸브를 닫고
기동을 합니다. 수동 기동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펌프에 과압을 방지하는 겁니다. 과압을 방지. 왜? 배관의 부속류의 파손이 우려가 된다. 파손이 우려. 얘는 만약에 옥내 소화전 설비 2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개를 사용했을 때 적어도 65% 0.17 메가파스칼에 0.65의 메가파스칼의 이상이 나와야 된다. 방수를 해서 소화하려고. 이 2개. 첫 번째, 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체절 운전과 과부하 운전. 140, 150, 65. 이것은 자주 보다 보면 외우게 될 것이고요. 그 아래 왜에 대한 이유는 한 번쯤 보시면은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2번, 3번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에 대한 내용은 충압 펌프입니다. 이 충압 펌프는 최호자의 누설입니다. 최호자의 누설은 어떤 식이냐면은 충압 펌프는 어떤 정도로 사용하시는지 알 것입니다.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막기 위함입니다. 빈번한 기동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다. 충압펌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펌프의 토출 압력입니다. 전격이 아닙니다. 펌프의 토출 압력이 그 설비의 최고의 호스 적결구에 따른 자연압보다 0.2 메가파스칼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보다 또는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할 것입니다. 같게. 이거에 대한 누설은 어떻게 되느냐? 누설은 펌프의 전격 토출량이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 안 되며 옥내 소화전 설비, 그러니까 해당 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입니다. 최호자의 누설, 충압 펌프에 대한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5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그림상 뭐죠? 릴리프 밸브죠? 릴리프 밸브를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순환배관입니다. 릴리프 밸브, 이거에 대한 도식이요.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함에 있어서 암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따른 비슷한 도식이요로는 이거는 앵글 밸브입니다. 앵글 밸브 같지 않습니다. 다시 순환배관으로 돌아와서 순환배관은 어떻게 외웠느냐? 순환배관은 체온 20벨입니다. 체온 20벨이 뭔데? 체절 운전 시에 수온의 상승을 막기 위하여 펌프와 체크 밸브 이전에 구경 60mm 이상의 배관에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하는데, 이 릴리프 밸브는 체절 압력의 이하에서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개방. 이렇게 해서 릴리프 밸브 5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최근에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성능시험 배관입니다. 뭐라고요? 성능시험 배관. 어떻게 배웠는데? 성계유전 거지.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식의 개폐 밸브 이전에 직선으로 분기하고 유량 측정 장치의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를
후단 직간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하고 그 유량 측정 장치와 개폐 밸브 사이의 직간부의 거리, 또 유량 측정 장치와 유량 조절 밸브 사이의 직간부의 거리는 뭐에 따른다? 성능 시험 배관. 다시 유량 측정 장치의 뭐에 따라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른다. 바뀌었죠? 제조사의 사양. G. 성능시험 배관의 호칭 지름은 뭐에 따른다? 유량 측정 장치의 호칭 지름에 따른다. 호호가 나오죠? 호호, 호호. 또 플러스 175% 알아셔야 됩니다. 175%는 뭐죠? 유량 측정 장치의 성능은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6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7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7번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어떤? 물올림 장치 플러스 펌프의 토출 측의 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문제 풀을 때 나옵니다. 4m/s 이하.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하면 6, 5월 10m/s 이하여야 한다. 근데 옥내에서는 4를 아셔야 됩니다. 4. 배관 내의 유속입니다. 이 물올림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은 전백 15입니다. 전용의 수조여야 하고 수조의 유효 수량은 100리터 이상, 구경 15mm 이상의 배관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급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토출축 배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데? 펌프의 토출축 주 배관에 대한 구경은 4m/s 이하일 것이다. 근데 이 구경이 왜 나오죠? D는 이것이죠. 이거에 대한 미터가 나오는 것이죠. 얘는 로베/s, 얘는 미터/s. 이래서 구경이 나오는데 미터로 나오는 거, 미터. 여기에서 나온 어떤 숫자에 이렇게 해야지만 밀리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따른 배관의 면적을 구해라. 배관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2분의 D에 따른 제곱의 파이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밀리미터이니까. 자, 그러면 Q A에 대한 V, 얘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게 하는데, Q는 이것이 되고, 이항 정리를 해주면 이항 정리를 통해 D는 4Q에 따른 파이의 속도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미터가 나옵니다. 미터. 왜 미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3이죠. 1이죠. 그럼 여기 뭐가 남죠? 이게 남죠? 이거에 대한 루트가 씌워져 있죠. 그래서 미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터. 그래서 이것에 따른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미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7번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